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간섭현상과 평광현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간섭현상, 평광현상 모두 다 빛이 뭐의 증거가 된다? 파동, 다시 말하면 웨이브의 증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절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방파제가 있다고 한번 보시고요. 파도가 이렇게 쳐서 들어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통과한다고 해서 파도가 여기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쪽도 바닷물이 도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평행하게 들어왔던 바닷물이 방파제 뒤편까지 전달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회절이라는 것은 장애물 뒤편까지 파동이 전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방파제 뒤편까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회절이라는 말 자체가 돌아간다,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들어와서 장애물 뒤편까지 돌아가는 현상. 광학적 의미에서 회절의 중요성은 왜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느냐입니다. 제가 시작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왜 퍼지느냐? 결론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파동이기 때문에 빛이라는 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물 뒤편까지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구멍의 간격이 A인 곳에 빛이 들어온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나타나면 이 무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운데 극대, 상당히 밝은 부분이 있고요. 점점 이렇게 밝고 어둡고한 무늬. 간섭무늬하고는 다릅니다. 간섭무늬는 무늬의 간격이 일정하거든요. 무늬의 간격이 밝고 어둡고 일정한 간격이라고 하면 그 회절 같은 경우는 가운데 상당히 많은 넓은 부분에서 밝은 무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둡고 그 다음에 밝고 한 무늬가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극소점의 위치는 극소점. 그럼 여기가 극소점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는 밝으니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극소점이 되는데 이 극소점의 위치는 이 빛이 여기서 출발한 빛과 여기서 출발한 빛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간섭과 비슷하게 이 1번의 빛과 2번의 빛은 경로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가 존재하냐면 A sin 세타 요게 이제 경로차가 되는데 요게 m 람다 m은 1, 2, 3 우리는 뭐 반파장의 짝수배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A sin 세타가 2분의 람다의 2분의 m 사실은 요 안에서도 이제 빛이 수많은 빛이 이렇게 가서 여기 부딪히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극소점의 위치가 됩니다. 우리가 좀 다르죠? 현상이 나타났을 때 간섭 같은 경우는 반파장의 짝수배가 됐을 때 동일 위상의 빛이 출발했다면 극대가 돼서 밝은 무늬,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어두운 무늬가 나타났는데요. 회절 무늬에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유도되는 방법은 이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요걸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sin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a분의 m 람다라고 쓸 수 있겠고, 자, 이게 아주 작은 각이니까 세타하고 sin 세타하고 세타가 같죠. 그러면 이게 a분의 m 람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sin 세타가 a가 작을수록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sin 세타 값은 a가 작아지면 커진다라는 얘기죠. 즉 뭐가 되는 거냐면 세타 값 a가 작아지면 여기서 극소점의 위치가 여기라고 생각하면 극소점까지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 세타가 크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죠? 세타가 크면 극소점의 위치가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A가 넓어지면 극소점의 세타 값이 작아지게 돼서 어떻게 돼요? 극소점의 위치가 아래로 갈 거란 말이에요. 즉 A가 작으면 세타 값은 커지죠. 세타 값이 커지면 요 녀석의 상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요 A 때문에 가운데 밝은 무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데 요 자체를 상의 크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어떨 때 이렇게 넓어지고 어떨 때 또 좁아진다? A가 커지면 세타가 작아지면 작아지게 되는 거고 A가 작아지면 세타가 커져서 커지죠. 그러니까 A와 반비례해서 상의 크기가 결정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원 A에 의해서 구멍 A를 통해서 지금 이거 상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가 커지면, 그러니까 여 안에서 수많은 빛이 가서 만나서 결정나는 거니까 이걸 볼록 렌즈라고 볼 수 있겠죠. 볼록 렌즈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렌즈로 생각하니까 A의 구경이 크면 A의 구경이 커지면 상의 크기는 작아지게 되는 거고 A의 구경이 작아지면 상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밝고 어둡고 한 무늬가 나타난다. 구멍이 하나인데도 나타난다. 그래서 구멍이 하나인데도 이 장애물 뒤편까지 휘어가서 빛들이 휘어가서 생기기 때문에 회절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늬 모양을 알 수 있는 유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극소의 위치를 갖다가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극소의 위치를 파악하면 그 사이는 밝아지게 되고 극소에서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지고 어두워지니까 그 회절에 의해서 생기는 상의 모양을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의 위치를 통해서? 극소의 위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상의 모습을 갖다가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극소의 위치를 찾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위치. 지금 요 간격이 A의 간격이고, 무늬가 나타나서 요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위치가 되는 거죠. 요 첫 번째 위치를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간섭의 개념을 좀 이용하는 겁니다. 요 구멍 A를 2등분하는 겁니다. 2등분을 해서, 여기서 퍼져서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빛이 제가 지금 표시한 요 점, 여기 한 점에서 출발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 한 점에서. 두 번째는 이 절반부터 아랫부분에서 출발한 빛이 요 중간에서 출발을 해서 이 완의 빛과 투의 빛이 합쳐져서 극소값을 갖다가 나타난다. 어두운 빛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전체에서 나온 것을 요 중간에서 출발한 점광원에서 출발을 하고 요 밑에서 출발한 것을 가운데 요 두 번째 점광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센터와 센터의 길이니까 요 사이가 어떻게 되죠? 2분의 A만큼이 되는 거죠. 두 점광원 사이는 2분의 A가 됩니다. 자, 이 두 빛이 여기서 무슨 간섭 현상을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요 완의 빛과 투의 빛의 경로 차이는 요 구경의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는 2분의 A의 사인 세타가 완과 투빛의 경로차가 될 겁니다. 요게 어두운 빛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람다, 반파장의 홀수배가 됐을 때 이제 뭐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극소값의 위치는 A 사인 세타의 람다가 된다라는 이런 첫 번째 식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극소값입니다. 두 번째 극소값은 첫 번째 극소값은 두 등분을 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극소값은 4등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 네 등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된다? A라는 겁니다. 무늬가 나타났을 때 첫 번째 어두운 거, 두 번째. 여기가 첫 번째 극소, 여기가 두 번째 극소면 두 번째 극소는 이 녀석들이 여기서 출발한 4개의 빛이 만나서 두 번째 어두운 빛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빛, 두 번째 빛, 세 번째 빛, 네 번째 빛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빛이 2번 위치에 만나서 상쇄간섭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빛이 2번 위치에서 뭐라고 하죠? 만나서 상쇄간섭이 일어나면 다 없어지니까 어두운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4등분에서 첫 번째 여기서 출발한 빛이 센터에서 출발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에서 출발한 게 두 번째의 센터에서 출발하고, 세 번째에서 출발한 건 세 번째의 중심에서 출발하고, 네 번째에서 출발한 건 네 번째의 중심에서 출발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되죠? 네, 4분의 A가 되죠.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빛은 경로차가 4분의 A의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일 겁니다. 요게 상쇄간섭이니까 반파장의 짝수배, 그러니까 홀수배, 2분의 람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어두운 빛은 어떻게 된다? 2분의 람다의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극소는 2등분 했어요. 두 번째 극소는 4등분 했어요. 세 번째 극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6등분 하면 되는 거고, 네 번째 극소는 8등분 하게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번째 극소를 하면, 첫 번째 극소는 2등분, 두 번째 극소는 4등분. 그러면 n번째 극소는 어떻게 될까요? n번째 극소는 어떻게 되죠? 2m개로 쪼개면 되는 거겠죠? 2m개.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총 A라는 간격인데 요걸 2분의 m등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등분 했을 때 경로차가 어떻게 됐죠? 2분의 A였죠. 4등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4분의 A였죠. 그러면 2분의 m등분하면 두 점광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2m분의 A만큼이 경로차가 될 겁니다. 2m분의 A의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될까요? 요게 이제 경로차가 되겠죠. 이게 각각 인근한 것은 그 반파장의 첫 번째 홀수배 2분의 람다만큼의 경로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이 서로 상쇄해서 결국은 극소점의 위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A 사인 세타는 M 람다.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익숙한 식으로 하면 반파장의 무슨 배? 짝수배를 하면 이게 바로 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식이 되는 거다? 극소점의 위치. 다시 말하면 어두운 부분에 대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센터에서 밝은 무늬가 나타나고 첫 번째 어두운 무늬 위치를 알고요. 두 번째 어두운 무늬, 세 번째 어두운 무늬. 여기도 역시 여기가 첫 번째 어두운 무늬, 이게 첫 번째 어두운 무늬,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니까 밝기는 점점 감소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계략적인 회절 현상에서의 모양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의 밝기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면 주 극소들의 위치를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고요. 근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주 극소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무늬의 밝기가 줄어드는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략적인 모양을 알 수 있는데 설명하면 좋겠습니다.